광역버스 통과, 시민 불만 폭발, 지각 속출, 입석 금지 말이 되나? 국토부 주관으로 지지난주인가요? 광역버스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토니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아주 희망적이었어요. 그런데 지금 입석은 금지해놓고 버스는 안 들린 것 같아요. 버스를 일부 늘렸다고는 합니다. 근데 그 버스 늘린 게 사실은 출퇴근 인원에 충족하지 못하고요.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선이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더 오히려 안 되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 이 입석 금지가 이번에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.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입석 금지가 있는데 2014년도로 그솔로 올라가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. 그 세월호 사건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입석 금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입석 금지는 이유가 명분이 명확했거든요. 안전을 위해서 안전 지침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광역버스라든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버스는 안전벨트도 해야 되고요. 초과해서 정원을 초과해서는 탈 수 없다라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위반을 했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런 안전 조치를 해서 그 당시에 입석 금지를 했더니 지금하고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죠. 시민들은 불만이 속출했고 차를 늘리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 좀 그렇게 했다가 다시 완화를 하고 그 이후로는 또 입석 금지라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가 이제 이번에 또 똑같이 이태원 참사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버스 한 대 사고 났을 경우에 이제 피해 손실을 한번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동시에 또 이렇게 한번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해결책 없이 단순히 증차를 좀 늘릴게요. 입석 금지예요.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. 기존에 계속 입석으로 다녔었는데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령과 실제하고 괴리해요. 저 입석 금지 원래 있었는데 그걸로 단속한 건 없다면서요? 그렇죠. 왜냐하면 단속하면은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단속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.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신화도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전세버스 뭐 어느 정도 투입을 했고 뭐 2층 버스도 뭐 마련을 했는데 지금 뭐 좀 기다려달라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그 출퇴근 때만이라도 탄력적으로 버스 정차 같은 걸 운영하면 안 돼요. 저 버스 정차하면 낮에는 비어간다.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뭐 물론 이제 증차를 했다라고도 해요. 했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광역이거든요. 경기도 전역을 다니는 버스인데 이 광역이 다니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광역이긴 하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각 거점마다 오히려 그 시내버스가 쓰는 구간마다 다 쓰거든요. 그런 데서 구간마다 세우고 가다 보니까 한 중간 정도에 정말 입석이 딱 찰 정도가 되면 뒤에는 더 이상 탈 수가 없고 그 이후에 승객이어도 마찬가지 효과거든요. 벌써 앞쪽에 탈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배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. 중간 배차제를 하는데 그것도 텀이 좀 길다 보니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뭐 계속 지금 요거는 굳이 입석 금지가 아니었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입석 금지하니까 출근해야 될 사람이 그동안은 찡겨서도 출근을 했는데 지금 찡겨서 출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더 이 도민들 불만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풍선 효과라 그럽니까? 버스 타기 힘드니까 전철이나 지하철을 갔더니 갑자기 또 승객이 늘어나는 거예요. 그렇죠. 어떡하죠? 뭐 당연하죠. 버스는 어쨌든 시간이 안 맞고 전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석 시스템이 아예 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냥 튕겨서도 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출근 시간은 한정이 되잖아요. 뭐 출근 탄력제 얘기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뭐 해소 없이 이 광역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철로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왔으니까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역 GTX 대책을 좀 내놨는데 이게 아직은 지금 공사 중인 거잖아요. 개통을 안 했고 그래서 여기 빠른 좀 개통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와 있고 또 환승 체계 이야기도 조금 하거든요. 환승 체계가 지금
그 광역버스를 타고 그 시도를 넘나드는 분들은 환승을 싫어하는데 이 환승 체계만 자꾸 정부에서 강조하더라. 근데 그러면은 환승되지 않고 정말 갈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을 하는데 그 이런 해결 부분을 어떻게 찾을 건지도 아마 계속 숙제도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. 예.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경기도 인구는 신도시가 외곽에 아무런 기반 시설 없는 외곽에 대단지로 넣다 보니까 네.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또 특정한 지역에 또 한정돼서 많이 생기는 것 같다.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수원, 분당, 일산에서 네. 등지에서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당동 또 뭐 잠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출퇴근하는 시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서울시와 늘 뭐 업무 연계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대중교통은 이제 경계가 넘어가면 그 요금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안배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공영 주차가 있죠. 공영 그 버스가 있고 중공영 버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보조는 각 지자체의 그 세금으로 보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들이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 커진다라고 이제 인식할 수도 있고요. 심지어는 이제 일부 시민들은 그러면 기차는 어때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기차로 좀 분산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어쩌다가 한번 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요금이 비싼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매일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내가 시내버스를 한 번 타고 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고 다시 또 이제 시내버스를 타야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. 요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렇죠. 거죠. 그럼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가는 사람은 그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기차까지 포함한 정부에서 뭔가 지원한 환승 제도가 있으면 충분히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겠다. 그럼 좀 더 분산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그 부분도 다들 시행처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뭐 경기도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철도청하고 연결이 돼갖고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뭐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전문가들은 뭐 계속 GTX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. 저도 관련으로 해서 이제 보통 전문가들하고 뭐 대책이 있냐라고 뭐 문의도 해보고 했지만 뭐 지금은 뭐 신도시 인구 증가 계속 하고 있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당연한 거고 이 신도시가 이전할 때마다 그 지역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좀 이렇게 유기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하고요. 그래서 행정이 사실은 먼저 해서 좀 가가지고 편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행정은 늘 뒤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한다.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버스를 저 눈앞에 훤히 보면서도 그 수업대를 그냥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죠. 이게 당하는 사람은 정말 저 당혹스러운 거고요. 또 하나 이게 저 도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툭하면 뭐 어플리케이션 앱을 마련했다 어쩌고 하는데 제 지인이 앱을 썼더니 30초 만에 30초 만에 그렇죠.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. 네.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?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. 아니 당장 뭐 너도 나도 앱으로 해서 먼저 되면 다 좋은데 지금 당장 이게 탈 사람도 없는데 앱을 예약제잖아요. 일종의 예약제죠. 잘 되는 식당은 예약 안 받습니다. 아시죠? 점심때 굳이 왜 예약을 받아? 내가 너 손님이 넘쳐나는데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들은 예약을 해갖고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데 잘 되는 것들은 굳이 이 앱이 필요할까? 오히려 이 환승 체계 시스템을 조금 잘 구축해 놓는 게 지금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게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솔루션 엉뚱한 데 찾더라고요. 항상 뭐 IT 뭐 이러면서 마련했는데 사실 그 먹통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실효성이 없어요. 그런 거 같아요.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원을 신문에서 사례로 많이 들었다고요. 근데 수원에서 한일 아파트 쪽에서 이제 사당 쪽을 나가려면 뭔가 그쪽에서는 지금 버스를 못 잡는 입장이고 뭐 중간에 이제 그쪽에서 출발하는 차가 있으면 탈 수 있지만 그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멀기는 한데 약간 측근에 있다 싶으면 뭐 이렇게 수원역이고 뭐 병무청에서 끝나더라 뭐 이런 얘기 있으면 병무청에 계신 분들은 수원역 가서 줄 서갖고 타는 게 빠르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잘 수요 분석해갖고 잘 구축해 놓는 게 오히려 강력에 대한 부분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. 뭐 입석
굳이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요. 네.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입석이 위험합니다라는 의견은 뭐 이구동성으로 한 소리를 네. 하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입석이라는 것을 그냥 묵인해주고 단속다라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데 뭐 아마도 당장은 뭐 지금 입석 금지를 하고 있지만 또 네. 조만간 풀어지지 않을까 네. 뭐 그런 네. 수습도 해보는 거죠.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경기도청 직원 여러분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빨리 좀 해결 부탁드립니다. 네,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